기본서 46페이지 6단원 직업안정법 하겠습니다. 상관로 1번의 개요, 반관로 1번의 목적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밑줄 그어보세요.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협력하여 또 밑줄 보겠습니다.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밑줄 그어보세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도 이거 문제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78페이지 1번 직업안정법의 목적이 아닌 것 했는데 2번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제한이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은 같지만 이 내용이 목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다시 기본서 반갈로 2번에 균등처우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안정법에서는 이렇게 균등해야 된다는 건데, 자, 누구든지 밑줄 그어보세요.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국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국적 갈로 열고 X 하세요. 국적 갈로 열고 X.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에서 차별 대우가 금지되는 사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이렇게 1번 국적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본서 반갈로 3번에 용어의 정의 가겠습니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직업안정기관은 우리 지역의 고용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의 각 고용센터. 그러면 규모가 조금 작아요. 알겠죠? 그거를 보는 건데, 1. 직업안정기관은 밑줄 그으세요. 직업소개 밑줄 긋고, 그리고 직업지도 밑줄 긋고, 고용정보 제공 밑줄 긋고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들에 가지고 하나 나오는데, 하는 일은 뭐예요? 직업소개도 하고 직업지도도 하고 고용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럼 밑줄 긋고 밑에 고용정책기본법상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관련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직업안정기관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문장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직업안정기관 찾아가시면 됩니다. 2. 직업안정기관은 기관장의 권한 또는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직업안정기관은 지역의 고용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직업안정기관장이 하는 의무가 맞는데 오답을 하나 써드릴게요. 옆에 인력은행 설치 운영 갈로 열고 X. 인력은행 설치 운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거든요. 보기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 해가지고 인력은행 설치 운영 이게 나와요. 보기에 가면 그거 오답입니다. 밑에 1번, 2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직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구직 신청의 수리를 거부함에 있어서 구직자의 그 이유를 또 설명도 해줘야 돼요. 고용센터에서. 2. 구직자의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구직 거부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 거부의 지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도 구직 급여 이렇게 받는 일이에요. 아직 우리 구직 급여는 안 배웠는데 고용보험법에서 배우는데 일단은 구직급여 신청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동그란 3번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하는 일도 합니다. 알겠죠? 자, 1번, 2번, 3번은 직업안정기관장의 권한 또는 의무고, 3. 직업소개는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정 갈로 열고 X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알선하는 게 직업소개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제일 위에 4번 직업지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는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줄 꺼보세요. 직업 적성 검사 밑줄 긋고 옆에 직업 정보의 제공 밑줄 긋고 직업 상담 밑줄 꺼세요. 그리고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한다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 지도는 보기에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정보 제공, 직업 상담이라고 나머지 하나를 딱 내줄 거예요. 그거 직업 지도가 아닌 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5.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그게 내 밑에서 일 좀 해다. 고용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용인이죠.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하고 6.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외한다. 밑줄 그어서요. 제외한다. 제외한다를 보기에서 포함한다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포함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X라고 쓰시고 자 근로자 공급 사업의 정의를 보면 근로자 공급 사업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하고 글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그냥 제외한다는 말이 맞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7. 고용 서비스 정의를 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에서는 고용 서비스의 오른쪽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고용 서비스 주어를 직업 지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직업 지도 가로 열고 X라고 쓰세요. 고용 서비스 정의를 이렇게 주면서 주어만 바꿔요. 주어만 고용 서비스를 직업 지도로 이렇게 보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고용 서비스 정의 보겠습니다.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의 제공,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밑줄 꺼보세요.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고용 서비스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8번 직업정보 제공사업은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 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 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정보만 제공하는 사람, 우리 교차로 있죠? 교차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거는 직업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은 교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번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스스로 회비 또는 그 밖에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 소개 사업을 말한다.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10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정의는 보세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직업 소개 사업을 그냥 유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밑줄 꺼보세요. 국내 직업 소개 밑줄 긋고 직업 지도 밑줄 긋고 직업 정보 제공 업무도 밑줄 긋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보기에서 국외 직업 소개로 나오거든. 국외. 바깥에 해외에 있는 직업 소개는 안 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요. 국내 직업 소개는 하지만 국외 직업 소개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했는데 고용정보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는 하는데 근로자 파견은 안 합니다. 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구직자에게 구인정보와 관련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알겠죠? 5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1번 보세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밑줄 그어보세요. 인력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일. 이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권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고 6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뜻으로 옳은 것 했는데 직업소개의 뜻은 4번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밑줄 그어보세요.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직업소개의 가장 옳은 정의입니다. 알겠죠? 뜻이고. 자, 7번 직업안정법상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 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직업지도의 내용입니다. 직업지도. 8번 직업지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소개,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직업 지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 소개는 아닙니다. 직업 소개는 다른 거예요. 직업 소개는 뭐예요? 고용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 소개죠. 9번 다음 중 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직업지도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밑줄 거 보세요.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게 고용 서비스예요. 이게 고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지 직업지도에 대한 용어는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 10번 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4번 근로자 공고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도 포함한다? 아니죠. 제외한다. 자, 공급사업하고 근로자 파견사업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11번 다음 중 직업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요거 밑줄 잘 꺼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느낌상 해외까지는 직업소개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외 직업소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서 47페이지 상갈로 2번의 내용, 방갈로 1번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을 보는데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구인자, 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직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밑줄 꺼보세요.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우수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2번 동그라미 와서 2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밑줄 꺼보세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위탁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고용정보원도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문장이 맞는 말입니다. 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취소 사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는데 취소되는 사유를 보는 건데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당연히 취소되고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합니다. 이게 보기에서 6개월이 자꾸 나오는데 6개월이 아니고 1년이고 3번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당연히 취소되고 4번 네 번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자가 폐업을 할 경우 스스로 이제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서는 1년 밑줄 거세요.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되고 4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은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몇 년? 3년 밑줄 거세요. 3년 그리고 5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자가 인정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인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며칠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밑줄 거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2년, 3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제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죠. 그러면 1년, 2년, 3년 다시 아이고 이게 왜 이러노?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1년, 2년, 3년이죠. 그러면 제가 3년을 인정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또 재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0일 전에 미리 이렇게 재인정 신청을 해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2번. 직업안전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 맞죠? 자, 1번이 옳은 거고 2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이고 3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인정 유효기간 인정일로부터 인정 3년이고 4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인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며칠 60일 전까지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 자, 1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12-1번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정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재인정을 신청해야 된다.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아니고 누구?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13번 다음 중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간을 인정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13번에 2번이 옳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기본서 방갈로 2번에 직업 소개 보겠습니다. 직업 소개 1. 구인의 신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직의 신청이 있죠. 자, 구인하고 구직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구직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고 구인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 구직은 근로자 입장이고 구인은 사장님 입장이에요. 이것을 알아보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구인 신청. 사람을 구할 때 사장님이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에? 직업안정기관이라든지 뭐 고용센터 이런데 사람 구한다고 신청하는 경우를 보는 건데 자, 밑에 보세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장님이 사람 구한다고 구인 신청했는데 이걸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되는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 구인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이걸 거부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구인 신청의 내용 중 인근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사람은 구하는데 월급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 이런 걸 보니까 통상적인 근로조건하고 너무나 현저히 안 좋다, 부적당하다 이럴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장이 수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인 신청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람 구하는 사장님이 이 구인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한 명만 구해주세요. 이렇게 거부한다. 구인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인 신청을 수리를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에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인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체불한 경험이 있는 사장님한테 경험이 있다기보다 체불 임금을 안 주고 있는 중에 구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인 신청을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구인 신청을 팩스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구인 신청을 팩스로 하면 수리해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 요거 1번, 2번, 3번, 4번은 거부하는 경우고 구인 신청 팩스라고 하나 써보세요. 구인 신청 팩스 가로 열고 X 이거는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할을 달리 했을 때 강남 살고 광북 살고 하더라도 강남 사는 사람이 강북에 이렇게 구인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관할을 달리 했을 경우에는 구인 신청을 수리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할을 달리 했을 때도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 구인 신청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경우 수리 거부를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가 아닌 것 해가지고 구인 신청 팩스라든지 관할을 달리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서 안 해주는 거를 묻고 야들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구직의 신청 보겠습니다. 이제 근로자가 내 직장 구하려고 구직 신청하는 건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밑줄 거 보세요.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구직 신청하면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서 직업상담 또는 직업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직자를 구인자라고 나오거든요. 갈로 열고 X. 요 큰 의미만 아시면 이런 거는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가
맞는데 구인자라고 나와요. 구인자 가로 열고 X. 동그라미 2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당연하죠. 다만 신원이 확실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걸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49페이지 제일 위에 3 구인 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수리된 구인 신청의 유효기간은 밑줄 거 보세요.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 구인업체가 정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같이 그 일자리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는 공고를 탁 올리면 사람들이 빨리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15일 이상 2개월이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리된 구직 신청이죠. 구직 신청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유효기간이 좀 길고 구인은 사람 구하는 거는 누구나 다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인 신청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구인 신청은 조금 빨리 사람들이 구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짧고 구직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길게 유효기간을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직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 신청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을 고려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하시고 밑줄 꺼보세요. 국외 취업 희망자의 구직 신청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 6개월. 자, 국내에서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외국에서는 일자리가 찾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유효기간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외 취업 희망자의 구직 신청 유효기간은 몇 개월? 6개월. 동그라미 3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은 몇 년간? 1년간. 구인신청서를 구직표라고도 하고 구인신청서를 구인표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우리 문제에서 구직신청서를 구인표라고도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구직신청서를 구직표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1년간 관리 보관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하고 5번째 이렇게 체크해보세요. 5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도 구인자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꼭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에 꼭 가도 되지만 그래도 읍면동사무소에 이런 거를 서류를 갖다 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편의를 도모한다. 이 말이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자, 4번 직업소개 일반 원칙 동그라미 1번에 자유의 원칙 밑줄 거세요. 자유의 원칙 두 번째 공익의 원칙, 세 번째 근로조건 명시의 원칙. 다음 중 직업소개가 일반 원칙이 아닌 것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묶고 5번, 6번, 7번 또 이렇게 묶고 8번, 9번, 10번 또 이렇게 묶으세요. 자, 직업 소개 일반 원칙 어렵지가 않아요. 자, 소개를 할 때 직업을 소개할 때 일반 원칙 이런 원칙을 조금 갖고 소개를 좀 해줘라는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구직자에게 그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소개한다. 그렇죠. 직장 구하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소개시켜줘라는 거고 세 번째 구인자에게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연하고 네 번째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 소개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경주에서 직장을 찾는 사람한테 서울에 좋은 직장이 있다고 통근할 수 없는 거리를 소개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직업을 소개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요 내용은. 5번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알게 된 구인 구직자에 대한 정보는 누설할 수 없고 6번째, 취업 알선은 구인 구직자 밑줄 꺼보세요. 어느 일방의 이익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느 일방, 그러니까 구인 구직자, 그러니까 사장님, 근로자 어느 일방의 이익에 편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상대적 약자인 구직자 편을 든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느낌상 맞는 말 그치만 구인자, 구직자, 약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이익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 약자인 구직자를 위해서 뭐 어떻게 도와준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구직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준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문장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인, 구직자 어느 일방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되겠습니까?
자, 7번 구인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8번째 구직자에게 업무 내용, 인건, 근로시간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 9번째 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10번째 광고 시 직업소개서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당연합니다. 알겠죠? 5번째 직업소개 절차, 직업소개를 할 때 이런 절차를 따라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구인 구직자에 필요한 기초사항을 확인이라고 돼 있죠. 확인 밑줄 그으세요. 확인.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취직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끝에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구인 구직에 필요한 기초사항을 확인하고 두 번째 구인 구직 신청을 수리라고 돼 있죠. 자, 직업 소개를 해줄 때 근로자가 왔을 때 직장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렇게 수리라는 거는 이렇게 장부에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이가 몇 시에 몇 월 며칠 날 왔다.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해줬다. 이렇게 적어놔야 그 직업상담원이 일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잖아.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리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구인구직 신청을 수리를 한 다음에 장부에 적은 다음에 세 번째 구인구직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취직 또는 채용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끝에는 꼭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수리하고 상담하고 알선한다. 알겠죠? 수리라는 것은 장부에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주 직업안전법상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구인자의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수리를 해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보세요. 구인 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한 직업안전기관 하였을 때 이것 때는 수리를 거부하면 안 돼요. 수리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우리 교재에 있고 15번 직업안전기관에서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거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는 수리를 해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구인 신청을 팩스로 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15-1번 직업안전법상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면 수리를 해줘라는 경우인데 3번 보세요.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자, 16번 다음 중 직업안전법상 구인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는데 3번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관할 구의가 읍면 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요 문장 있었죠. 그러니까 3번은 옳은 말이고 1번 국외 취업 희망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국외라고 했죠. 그럼 몇 개월? 6개월. 2번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구인신청이죠. 사람을 구하는 거죠. 사람을 구하면 조금 짧죠. 그러니까 15일 이상 2개월 이내고 네 번째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 구직표가 구인신청서, 구직신청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간? 3년간이 아니고 1년간 관리 보관해야 되고 17번 직업소개 1번 원칙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보호의 원칙이 없습니다. 18번 직업안전보사 직업소개 원칙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은 맞고 4번 보세요. 구직자에게 광범위한 지역 에 걸쳐 직업소개를 하도록 한다. 아니에요. 통근할 수 있는 그냥 근거리를 해줘야지 광범위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19번 직업안전기관의 취업알선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다음 주 취업알선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가운데 잘못된 것은 1번 보세요. 직업안전기관을 이용하는 구인자는 알선받은 근로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 밑줄 그으세요. 반드시.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반드시 모든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정답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소개받았다 해가지고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것이고 20번 다음 중 직업소개 원칙 및 유로직업소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구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구직자를 특별히 배려한다. 아니에요. 알겠죠? 상대적 약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구인자, 구직자 어느 일방의 이익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틀렸어요. 자세히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알겠죠? 사장님하고 근로자 다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사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약자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20-1번 직업안전법령상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보세요. 구인자와 구직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니에요. 어느 일방 편들면 안 돼요. 4번이고 21번 다음 중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는 뭐 무조건 첫 번째 끝에는 확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 째 뭐예요? 수리.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알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 C, B, E, D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기본서 오셔서 기본서 페이지 50페이지 방갈로 3번에 직업지도 1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용센터 장은 이런 사람한테 직업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 새로 취업하는 사람한테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신체 또는 정신 밑줄 긋으세요. 신체 밑줄 긋고 정신 밑줄 긋고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도 해주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도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한테도 해줘야 되고 2번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보세요. 취업 후에도 직장을 구한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밑줄 그으세요. 취업 후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방갈로 4번에 고용정보의 제공 1. 직업안전기관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우리 1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7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8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4번 또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내용이 되게 많죠. 자,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할 고용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는 오답만 하나 써놓아 볼게요. 자, 오답 직업안전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및 소재지. 직업안전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갈로 열고 X라고 쓰세요. 직업안전기관 장, 즉 고용센터 장이 수집 제공할 정보 중에는 직업안전기관의 뭐 명칭 소재지는 이런 거는 꼭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다른 무슨 직업안전기관의 명칭 소재지 이런 거는 수집 제공할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22번 직업안전법상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직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이라고 했을 때 1번 새로 취업하는 사람 맞죠? 2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아닙니다. 알겠죠? 3번은 신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있었죠. 그러니까 2번이 아니고 23번 직업안전기관이 행하는 직업지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직업지도를 받은 자가 취직한 후에는 직업지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아니죠. 아까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24번 직업안전법령상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3번 직업안전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 기본서 페이지 50페이지 오셔서 기본서에 보면 자 기본서에 보면 요런 표가 보이죠? 요거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신고라는 게 있고, 등록이라는 게 있고, 신고라는 게 있고, 등록이라는 게 있고, 허가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일단 먼저 한번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우리 사업자 등록 다시 자 신고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관계기관장한테 가갖고 알려주는 것을 그냥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려주는 것. 그리고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등록 조건을 갖추어서 갖다 주면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등록 조건을. 그리고 허가라는 것은 허가 조건을 내가 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허가는 뭐냐면 허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은 허가권자가 가장 힘이 세겠죠. 신고는 그냥 알려주면 되고 등록은 등록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등록증이 나오는 거고 허가는 허가 조건을 충족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나 안 해주나 이거 허가권자의 재량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허가를 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맞죠? 신고는 그냥 알려주고 등록은 등록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고 허가는 허가 조건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나 안 해주나 허가권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가장 힘들어요. 요거 일단은 세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우리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은 무료를 보겠습니다. 무료라는 것은 무료 직업 소개를 할 경우에는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등록 조건이 이게 보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죠? 무료, 돈 안 받고 직업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냥 그래 네 신고만 하고 해라.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개인이 무료로 직업 소개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래 니는 내한테 알려주기만 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료는 뭐냐면 돈 받고 하는 거죠. 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등록 조건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국가에서 등록증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 돈 받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할 수도 있겠고 강원도에서도 할 수도 있겠고 경주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있겠죠.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할 경우라든지 경주시장에서 할 건지 울릉군에서 할 건지 강남구청장에 할 건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뭐를 하라고 한다? 신고를 하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해라는 거고 국외는 보세요. 국외는 바깥에 해외죠. 해외는 그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국내는 이렇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따라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고 국외는 이런 지역이, 이런 시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러 가고 유료는 똑같아요. 국내에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때는 같은 네가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뭐라 하러 간다? 등록하러 가고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또 문장 다 잡혀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서 50페이지 방갈로 5번 무료 직업 소개 사업 하죠. 무료 직업 소개 1.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 밑줄 거세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이것을 사업장 소재지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사업장 소재지하고 갈로 열고 X라고 써놓고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과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 구분되는 거고 1.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뭐하러 간다?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자, 무료죠. 그리고 국내죠. 그러면 무료는 무조건 신고고 국내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여기에 신고를 하러 가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국외 무료 직업 소개서를 하려는 자는 국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러 가는 거고 3번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2번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된다. 밑줄 거세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그러니까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밑줄 거세요. 보조할 수 있다.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고 네 번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 소개의 경우 밑줄 거 보세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 지급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신고 안 한다는 것은 느낌상 국가기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한국산업인력공단 밑줄 긋고, 두 번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밑줄 긋고, 세 번째 교육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의 장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 졸업생 또는 훈련생,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도 그 국가기관에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네 번째,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 밑줄 거세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그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관에서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직업 소개를 이렇게 해줘도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방갈로 6번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가겠습니다. 유료, 돈 받고 하는 것. 1.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 밑줄 거 보세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 똑같아요. 근로자를 취업하는 장소를 따라가지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과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동그라미 1번.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한다? 등록하러 간다. 그러니까 유료기 때문에 등록이고 국내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 사람이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렇죠, 국외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러 가고. 3번.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고. 2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밑줄 거세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밑줄 거세요.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밑줄 거세요. 1명 이상 고용하는 거.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둘 이상 사업을 둘 수 없는데 다만 한 사람을 한 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하나 사업소를 두는데 하나 더 두려고 할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 더 고용해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거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이에요. 근데 다만 보세요. 고용노동부로 영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 있죠.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원래는 결정 고시한 금액만 딱 받아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고급 전문 인력 있죠. 고급 전문 인력,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선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선사는 자, 이렇게 있으면 바닷가에 이렇게 외국 배가 이렇게 들어오죠. 외국 배가 들어오면 국내 요 바다 이거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형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정박시켜요. 이 사람을 이제 도선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완전 고급 전문 인력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원칙은 결정 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원칙은 그렇고, 다만 고급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2페이지 네 번째, 선급금 수령금지. 선급금은 먼저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소개를 할 때 먼저 돈 받고 소개시켜 주지 말고 다 계약이 끝난 다음에 돈 받아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으세요.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거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갈로 안에 보세요. 단 회비 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 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용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할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둘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원칙은 선급금도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돈을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 있죠. 왜? 우리 인력 시장에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아침에 가가지고 일을 하러 갔죠. 그런데 여기서 돈을 받고 다시 그 소개비를 주러 이렇게 그 인력 사무소에 다시 오면 힘들겠죠. 그럴 때 이럴 경우에는 먼저 미리 소개비를 한 며칠간 이렇게 줘도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번, 기출문제 25번. 지급안정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지급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 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고 2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 3번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4번째 교육관계부들한 각급 학교의 장은 신고 안 하고 무료 지급 소개 사업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고 26번 지급안정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무료 지급 소개 사업이 아닌 것은 했는데 3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소개 아니에요. 이것은 신고를 해야 돼요. 알겠죠? 27번 지급안정법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무료지급소개 사업은 그렇죠. 1번 공익단체 하는 국내 무료지급소개. 공익단체는 없었잖아요. 2번, 3번, 4번은 다 있었고. 자, 28번 지급안정법상 국외 유료 지급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까? 근데 국외라고 했죠. 국외. 국외는 그 지역이 없잖아. 관할 구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28번에는 2번이 되겠고 29번 지급안정법상 지급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4번 보세요. 유로지급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맞죠?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급 전문 인력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번. 뭐가 틀렸냐면, 무료지급 소개 사업은 사업장의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무료지급 소개 사업과 국외 무료지급 소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2번. 국내 무료지급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신고하러 가야 되고. 동그라미 3번 국외 유로지급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가 아니고 등록하러 가야죠.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등록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30번 지급안정법상 유로지급소개사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는데 3번 국외 유로지급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죠? 국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유로기 때문에 등록하러 가는 거고. 1번 등록된 유로지급 소개 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선급금은 받을 수 없어요. 원칙은. 2번 등록을 하고 유로지급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아니에요. 하나밖에 못 둬요. 네 번째, 유로지급 소개 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 유로지급 소개 사업과 국외 유로지급 소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우리 교재 52페이지 5번에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보겠습니다.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무료직업소개 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밑줄 거 보세요. 18세 미만 구직자.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증권자나 후견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죠. 요거 빈칸 넣기 나오거든요. 몇 세 미만? 18세 미만이라고 하시면 되고. 6번 유로직업 소개 사업의 종사자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1번 등록을 하고 유로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로직업 소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업상담원 1명을 고용해야 돼요. 알겠죠? 자격을 갖춘 사람. 다만 유로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로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장은 되게 긴데 이거는 제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로 유료로 직업 소개 사업을 해요. 근데 제 집사람이 같이 사는 집사람이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둬도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을 하나 더 둬도 된다는 거. 되고, 그러니까 이 문장 1번 동그라미 1번의 문장은 자격증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고용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한 사업장을 더 개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유로 직업 소개 사업의 종사자 중 1에 따른 건 뭐예요? 직업 상담원을 말하는 거예요. 1에 따른 직업 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 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거세요. 직업 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 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직업 상담사만이 사무를 담당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객관식에서 무슨 반드시 모두 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거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이라는 거는 직업 상담사만이 사무를 담당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알겠죠? 이거 속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갈로 속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했는데 직업 소개업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몇 세 미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18세가 맞습니다. 32번 직업안정법상 유로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직업상담원 외의 자는 직업 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기본 교재에서는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 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직업상담 외의 자라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4번이 옳은 말이고 33번 33번 하기 전에 32번에 1번, 2번, 3번이 뭐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내라고 했죠. 국내는 여기 관할 구역이 있잖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되고 2번 유로 직업 소개 사업자가 받는 요금은 노동부 장관이 직업안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아니에요. 그냥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3번 등록이 취소된 경우 몇 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료직업 소개 사업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나머지 4번은 맞고 자 33번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3번 보세요. 직업소개 업무는 유료직업 소개 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만이 담당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3번이 옳은 거예요. 자, 1번에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국내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2번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거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금은 받지 않는 게 원칙이고 동그라미 4번에 직업상담원은 사업소별로 몇 명 이상? 1인 이상을 두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34번
직업안정법상 유로직업 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3번 유로직업 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됐고 1번은 뭐가 틀렸냐 하면 국내 유로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장관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2번에 유로직업소개 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정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거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4번에 유로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2인 이상 고용한다. 2인이 아니고 1인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